안녕하십니까. 상식나눔 이내호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보면 좌판을 펴놓고 새까맣게 얼굴을 걸러가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할머니, 아주머니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면서 평생을 살아온 그분들에게 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냥 그래야 되니까 라는 답 외에는 적절한 답을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본인의 생존과 자신의 후손의 영광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의지, 어떠한 이유도 없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열심히 뛰게 하는 이러한 아무런 이유 없는 의지, 이러한 의지를 맹목적 의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맹목적 의지는 개인을 유지하게 만들고 또 후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게 하고 또 끊임없이 후손을 계속 재생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유도 없이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맹목적 의지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간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절제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지식과 절제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맹목적 의지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역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식과 절제의 능력은 오히려 이 맹목적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절제가 맹목적 의지를 조정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맹목적 의지를 위해서 지식과 절제가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생존과 자신의 재생산 혹은 후손을 위해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는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입히고 먹이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식을 동원하기도 하고 자신이 철저히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지식과 절제는 우리의 존재를 유지시키고 종족을 발전시키기 위한 맹목적 의지에 충실하게 복종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지식과 절제를 동원해서 자신의 맹목적 의지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맹목적 의지에 적합한 상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생존과 종족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내면에 발생하는 맹목적 의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를 축적하더라도 생존과 종족의 유지를 위한 맹목적 의지는 늘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또 끊임없이 부족과 결핍의 고통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시장에서 좌판을 펴놓고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나 아주머니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맹목적 의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소위 지식인이라고 한다든가 혹은 학자들이라든가 좀 더 우아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본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우아하고 지적인 양 토론을 벌이는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이 맹목적 의지는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자들이나 정치가들 혹은 여러 달변가들, 예를 들면 전원책이나 유시민이나 진중권이나 혹은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말 자체나 그 사람들 말의 논리성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도 맹목적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용의 진실성이나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쾌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가진 맹목적 의지가 무슨 의지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종족의 유지를 위해서 맹목적 의지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맹목적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떠드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어떤 논리적 수단으로 하건 말건 그 사람들의 의지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 사회적인 지위를 향해 있는지, 안 그러면 이만큼 내다 이러한 어떤 명예를 향해 있는지를 꿰뚫어 본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말의 내용이나 논리적인 정밀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맹목적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자신을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오로지 짧은 시간 동안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의지를 추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이러한 의지가 너무나 큰 고통이고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지옥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맹목적 의지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3자적 입장에서 인식을 한 발 물러서서 하게 될 때, 이때 인간은 하염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없는 좌절을 맛보게 되고 허물을 깨닫게 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는 우울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맹목적 의지가 인간에게 본질도 있다면 인간을 포함하는 우주도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도 모두 다 이 맹목적 의지가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 우주나 자연의 본질이 맹목적 의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도 맹목적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모든 존재가 맹목적 의지로 의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인간이 제3자적 인식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느끼는 고통과 허무,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우주가 맹목적 의지에 의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무나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은 신속하게 다시 삶의 의지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존과 후손의 번영을 위해서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작은 어떤 성취에도 만족을 하고 끊임없는 그러한 만족의 반복을 통해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더 큰 고통과 우울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예외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해서 자신의 맹목적 의지를 제압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종족을 번성시키는 그러한 집중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있게 되므로 스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고 괴상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맹목적 의지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끊임없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맹목적 의지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결핍과 부족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지식과 절제를 활용해서
자신의 존재와 종족의 재생산, 번영 이런 것을 위해서 작은 성취, 일시적인 만족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러한 어떤 인식을 극도로 개발시켜서 제3자로서 인식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객관화시켜서 맹목적 의지에서 벗어나서 고독함을 대가로 받으면서 살아갈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 독일 사람인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나서 결혼하지 않고 7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살을 했고 할머니는 정신 이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살하자마자 재혼을 했는데 평생 쇼펜하우어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쇼펜하우어는 죽기 전 30년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생존했을 때 주요 사건을 보면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었고 나폴레옹의 등장과 쇠퇴, 부르봉 왕가의 복고와 같은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떤 사고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이 당시에가 초기 자본주의 시기인데 이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 강물로 배를 채워가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노동자를 직접 보면서 이 쇼펜하우어는 삶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하고 동시대의 사람은 드미세, 하이든, 레오파르트, 그 다음에 푸슈킨, 슈베르트, 슈만, 베토벤, 괴테, 바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참고할 것은 이 사람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와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이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 베토벤이나 바이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자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끝까지 혼자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자신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즘으로 봐서도 굉장한 여성 혐오주의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읽으실 때는 이 점을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